그거 나옵시다. 그래서 97쪽까지 했고요. 98쪽 6번 오른쪽 그린 거 같지? 색깔을 했지? 체크해주십시오. 98쪽 6번 오른쪽 그린 거 같지? 수직인 두 벽면 사이를 길이가 10m인 철망으로 막아서 밑면이 삼각형 모양인 창고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 창고의 밑면에서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각각 xm, ym라고 할 때 우려였다가 난 철망의 두께를 무시한다. 1번 창고의 밑면 넓이를 x,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맞아. 뭐 직각삼각형이니까 그치?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면 넓이가 2분의 1 x, y 쓰면 충분하겠죠. 그치? 1번 뭐 굳이 조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2번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의 관계를 이용하여 창고 밑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여기 찾아야 되는 거 2분의 1 x, y 이거 최대값 찾아야 되는 거죠. 그치? 이거 최대값 찾아야 되는데 저거야. 어떡할래? 책 보세요. 문제 보세요. 문제 안에 답 다 있습니다. 어떡할래? 선영 어떡할래? 준영 어떡할래? 오케이. 이 밑면 모양을 다시 잘 보면 직각삼각형이라고 주긴 줬는데 빗변 길이가 10m라고 줬죠? 그치? 빗변 길이 10이라고 줬으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의 제곱 100인 걸 알고 있죠? 그치? 자, 우리가 산술기하를 외우기를 아무튼 이렇게 배웠죠? 반등호는 A 꼴 B 때 성립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다시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수인 게 중요합니다. 양수인 거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길이니까 x랑 y가 길이니까 x제곱은 0보다 항상 크지. 그치? y제곱도 항상 0보다 크죠? 얘를 가지고 산수기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x제곱이 양수고 y제곱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 루트 x제곱 y제곱 여기 바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괜찮으십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주기를 100이라고 줬지? 그 다음 이 루트 그 다음 x제곱 y제곱 보고 있으니까 x랑 y를 각각 길이니까 양수죠. 지금 루트도 그냥 바로 풀면 되겠지. 그치? 루트도 바로 풀려서 2x와 양변 4로 나누면은 찾을 수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2분의 x와 형태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25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괜찮죠? 예. 괜찮죠? 봅시다. 그래서 연습 문제 잘 풀어오시고요. 함수. 드디어 나오네. 함수. 그래서 104쪽. 함수는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냥 대응시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다시 우리가 대응시킨다고 했죠. 그렇지? 대응시킬 건데 어떻게 대응을 시킬 거냐면은 집합에서 집합으로 대응을 시킬 겁니다. 알겠죠? 그게 함수예요. 크게 얘기할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집합 x에 a, b, c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 집합 y에는 1, 2, 3, 4, 5가 있었다고 칩시다. 있었다고 하면 이게 있다고 치면 우리가 함수 f를 다시 그래서 집합 x랑 y가 이렇게 있었다 치고 x에서 y로 하는 대응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아무렇게나 뭐 그냥 a를 한 5로 대응시켜 보자. 어떻게 보내든 상관없어. 그냥 보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로 보내는 거 중요하지 않고 보냈다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B를 뭐 2로 보내볼까? 하나 C를 뭐 어디로 보낼까? 4로 보낼까요? 예,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시켜놨죠. 그렇지? X에 있는 모든 원소를 Y로 우리가 대응을 시켜놨죠. 그렇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1차 함수? 우리가 그때 배웠던 1차 함수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우리가 막 실수들을 y2x, fx는 2x라는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시켰다고 하면 1은 2로 가고, 그렇죠? 2는 4로 가고, 6으로 가고, 8로 가고, 10으로 가고, 뭐 이렇게 보내는 거겠죠? 다시 함수는 그냥 대응시키는 겁니다. 대응시키는 거예요. 알겠지? 그렇죠? 이게 답니다. 이게 다요. 그래서 이런 예시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러한 대응 우리가 함수라고 하잖아. 그치? 이런 형태의 대응 우리가 f라고 한다면 집합 x에서 y로 가는 함수 f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벤다이어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알겠죠? 또는 f라는 함수를 어떻게 대응시키냐? 집합 x에서 y로 대응을 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이게 표현 방법입니다. 이게 표현 방법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함수값들을 전부 써주는 방법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그냥 대응을 시켰다. A를 5로 대응시키고 B를 2로 대응시키고 C를 4로 대응시키고 보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함수입니다. 크게 얘기할 건 없고 그래서 백사 쪽 중심계를 한번 읽어봅시다. 대응 집합 X의 원소에 다시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을 집합 X에서 집합 Y를 대응이라 한다. 뭐 그렇고요. 대응 뭐 이런 게 있구나. 함수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를 함수라고 이거로 나타낸다. 알겠죠? 중요한 거는 대응을 시키되 하나씩 대응시키는 시켜야만 합니다. 아니면 그걸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알겠죠?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예를 들면 얘는 함수인데 똑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A를 1로 보내고 A를 2로 보내고 B를 3로 보내고 C를 4로 보내면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네. A는 지금 두 개가 대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A는 지금 두 개로 대응되죠? 이게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수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괜찮죠? 그래서 이 참고 읽어보면은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에서 1번 X의 각 원소에 대응하는 Y의 원소가 한 개씩이면 함수이다. 2번 X의 어떤 원소에 대응하는 Y의 원소가 없거나 두 개 이상이면 함수가 아니다. 뭐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써있는 게 좀 별로라서
어제 똑같은 얘기지만 말 살짝 바꿔서 필기 하나만 해봅시다. 쓰기 전에 혹시 이렇게 쓰면 다 알아들을 수 있나요? 지금 x의 원소 x 하나당 y의 원소 y 하나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쓰면 다 알아들으실 수 있죠. 오케이. 바로 갑시다 그러면. 오케이, 그럼 쓰기 시작하세요. 여기 보면 이제 1번, 2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묶어가지고 이거 연결해서 그냥 쭉 쓰시면 됩니다. 시험 보전했잖아. 다 썼죠? 다 썼죠? 그래서 이거 2번이랑 저 두 번째 줄이랑 약간 비교를 해보면은 2번에는 이제 y 원소 없거나 2개 이상이면 이라고 써져 있잖아. 그쵸? 근데 여기 쓴 건 지금 2개 이상의 y가 대응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응 안 되는 거 보통 안 줘요. 보통은 안 주고 2개 이상 대응되는 거 보통은 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볼 때는 이 정도면 봐도 충분하긴 하지만 대응이 안 돼도 함수가 아니구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함수가 이런 거고 함수 이런 거고 네. 대응시키는 거 같다 우리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대응 이렇게 시키는 거 하나씩 대응시키는 거 이거 우리 함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뭐 이런 거 그림 기억나시나요 혹시? 함수 처음 배우면서? 똑같은 거예요. 이 상자가 대응 관계 나타내는 거죠. 사실상 여기가 이제 x의 원소, 여기가 y 원소 이렇게 그쵸? 그럼 이제 이거 기억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되고 편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찾아보면 괜히 졌네. 이런 f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함수 f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대응시켰다고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름들이 더 있는데요. 이런 함수들이 이제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그렇죠? 이 위치에 오는 애들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걸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 y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공역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거 공역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보면은 보고 있으면은 이제 이 이름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보면 정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로 하나씩 대응이 되어 있죠. 그치? 하나씩 대응이 되어 있죠. 근데 보고 있으면은 공역의 원소들을 보고 있으면은 대응되는 애들이 있고 대응이 안 되는 애들이 있지. 그렇죠? 그 중에서 대응이 되는 애들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치역이라고 합니다. 이 함수의 치역이라고 해요. 알겠지? 이걸 이 치역을 우리가 뭐 집합으로 조건제시법으로 굳이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혹시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굳이 이걸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의미는 대응 받는 애들, 대응 되는 애들. 쉽게 얘기하면 함수값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을 갖다가 치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 쉬우시 들어가나? 들어가요. 네, 그래서 치와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중심계를 보고 있으면은 오케이. 네, 그래서 이 위치에 있는 걸 정역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그렇지? 이 위치에 있는 걸 공역이라고 불렀죠. 그렇지? 이거 전체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은 x에서 y로의 함수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용어가 좀 명확하게 들어오시나요? x에서 y로의 함수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어디에서 출발점이 이제 정역이 되는 거고요. 도착점들이 이제 공역이 되는 거고, 그 공역의 원소들 중에서 지목을 받은 애들만 모아놓은 걸 갖다가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이게 이름이니까. 중심계열 안에다가 뭐 하나 적어 놓읍시다. 정역, 공역, 치역 모두 집합 입니다. 셋 다 모두 집합이야. 알겠지? 알겠죠? 모두 집합입니다. 집합이에요. 간혹 보면 학생들이 정의역 쓰라고 했는데 그냥 숫자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소들만 쓰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쓰면은 원소들이 그러니까 써야 되는 원소를 다 썼다고 해도 틀린 겁니다. 점수를 전혀 받을 수 없어요. 알겠지? 정의역이라고 하는 게 거의 집합이어가지고 집합을 쓰라고 했는데 다른 것들을 쓰고 있으면은 애초에 의문연답 아니 동문서 답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니? 반드시 집합으로 써야 됩니다.
여기죠. 반드시 집합입니다. 오케이. 함수를 소개했고 이제 함수에서 우리가 사용한 용어들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가 또 서로 같은 함수들이 우리가 또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치?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중심계는 바로 봅시다. 두 함수 보면 읽어보면 x에서 y의 함수 f랑 x에서 y의 함수 g가 같다는 말은 정의역의 모든 원수 x에 대해서 fx랑 gx가 같으면 두 함수 f와 g는 서로 같다고 하고 f equal g라고 쓰기로 한다 라고 했는데 말만 읽으면 되게 당연해 보이긴 하거든. 이게 당연해 보이긴 하는데 혹시 제가 수학 시작하기 전에 fx는 x라는 함수랑 gx는 x제곱이라는 함수랑 같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집합 x를 이거라고 합시다. x 이거라고 합시다. 그다음 집합 y를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합시다. y를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x에서 y의 함수 f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fx는 미안합니다. 정수라고 합시다. x라고 정의를 하고 x에서 y의 함수 g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gx는 x제곱이라고 정의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함수니까 정역의 원소들을 각각 넣어주면은 치역의 원소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치역의 원소라는 거는 함수 값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이라면서, 그렇지? 함수 값 찾아봅시다. 정역이 0과 1밖에 다시 정역의 원소가 0이랑 1밖에 없기 때문에 f에 의한 0의 함수값은 f는 x를 x로 보내니까 0인 거죠. 그렇지? 정수로 보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f1은 그러니까 f에 의한 1의 함수값은 1인 거죠. 그렇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오케이. 됐다. g에 의해서 0이 어디로 대응이 되냐? 그럼 보고 있으면 마찬가지 x를 x제곱으로 보내기 때문에 0을 0의 제곱으로 보내서 0으로 보내죠? 그렇지? 그 다음 g에 의해서 1이 어디로 가냐? 그럼 보고 있으면 1의 제곱으로 보내기 때문에 1로 보내죠. 그렇지? 정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은 거죠. 따라서 두 함수 f랑 g가 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이랑 약간 달라가지고 좀 그렇죠? 그치?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함수들은 정역이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이어가지고 달랐던 것들이고 같을 수가 없었던 것들이고 지금 이렇게 정역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은 아무리 식이 달라도 각각의 정역 원소마다 함수값이 전부 각각 같기 때문에 저 함수 같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좀 조심하세요. 넘어갑시다. 106쪽 뭐 별거 없고 뭐 여기 함수 그래프라고 나와 있는데 뭐 각자 읽어보세요. 여기 각자 읽어보시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그냥 좌표평면상에 그린 겁니다. 좌표평면상에 그린 것보다 우리가 그냥 그래프라고 알아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예시 그대로 가져봅시다. 이거 좀 애매한데?
x라는 집합을 이거라고 합시다. 알겠죠? 이거라고 하고 y라는 집합을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라고 했을 때 x에서 y로 간 함수 f를 ex라고 정의합시다. 그럼 이때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도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정역 0보다 커나 1보다 작거나 맞죠? 그러니까 0, 1, 이 사이에서만 그리면 돼요. 이 바깥쪽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정역의 원소가 아닌 것들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EX로 보내니까 이런 직선이 되겠죠? 그렇지, 이런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 함수 값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f의 그래프는 이거입니다. 그냥 그린 거야. 그냥 그린 거야. 이게 전부예요. 그래프라고 하는 게. 별거 없어. 알겠지? 그냥 그린 겁니다. 그린 거예요. 네, 그래서 106쪽 한 읽어보면 하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그렸다고 하는 게 거의 세상 전부니까. 알겠죠? 괜찮죠?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107쪽 절대값 기호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 절대값 나왔지. 어떻게 한다고? 절대값 1을 0으로 만들어준 숫자의 기준으로 범위 나눈다.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수학 상에서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똑같아요. 알겠지? 나왔으니까 한번 적읍시다. 글씨 쪽에 적으세요. 절대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숫자의 기준으로 범위 나눈다. 제가 했던 거 똑같습니다. 알겠죠?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다시 적으셨죠? 시험 보자는 사람?